여러 남자, 여러 여자 찌르고 다니는 사람 싫어서 모르겠다. 연애의 설렘이 기간이 최장으로 늘렸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여자들이 바에서 이만큼 찢어진 거 입고 오면은 왜 의미 없는 놓치는 의상을 입을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연애할 때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면서 다들 그냥 추상적인 상황만 설명하고 결국에는 그냥 내가 보기에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갑자기 막 트름을 했어. 내가 저 남자가 싫어. 저 남자는 저렇게 막 생리현상도 조절 못하고 좀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 저렇게 생리현상 못 참는 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인간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결국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꽂히면 가게 되는데. 정우성이 앞에서 아니, 토하고 코 풀어도 정우성이 괜찮은 거야. 아니 되게 웃겨. 내가 아는 많은 여자애들이 그랬어. 오빠 나는 담배 피우는 남자 안 좋아해 그러더니 다 죄다 담배 피우는 애들이랑 사귀어.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좀 더 뛰어난 사람을 땡겨 해. 사람을 뭔가 물질적인 이걸로 보거나 아니면 아 맞지. 신체적인 그럴 수 있지. 조건이나 이걸로 먼저 조건을 먼저 보니까 문제지.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그런 조건들이 왜 필요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조건이 더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뭔가를 할 때는 되게 알기 어렵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어렵잖아요. 한참 걸리고. 그게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걸로 나가는 거지. 나보다 뭔가 레벨이 높은 사람을 원하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레벨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이러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에 사람 만나기가 더 힘들 텐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좋아, 어떤 사람이 좋아, 어떤 사람이 좋은 건 내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나랑 대화를 하거나 이랬을 때 좋은 거지. 나머지 뭐 직업, 집안 아니면 뭐 이런 학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준을 놓는 이거는 그 뒤에 보는 거지. 내가 좋아한 맞아. 다음에 보이는 거라서 맞아.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연애만 하겠다.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스타일이면 그게 가능한데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만났던 많은 뭐 썸을 타든 모았던 여자애들은 대부분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해. 이 사람이랑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더라고 보통은. 근데 거봐, 그러니까 만남이 오래 이어지지가 않잖아. 그런 내가 가진 조건이 그 사람들한테 충족이 되면은 이렇게 만나겠지만 근데 알잖아. 뭐 소개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보통은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는데 대부분은 뭐 남녀 편가르기가 아니라 뭐 나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을 보통 원하다 보니 그게 성에 안 찰 수도 있지. 왜냐면 나도 옛날에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뭐 오빠는 혹시나 뭐 공기업 뭐 이런 데 갈 생각 없냐, 뭐 사업에서 혹시나 뭐 돈을 많이 벌어올 생각은 나도 이런 얘기 막 되게 들었던 적이 있거든. 진짜? 노골적이다. 그런 마치 대놓고 너 어떻게 가슴 수술할 생각 없어 느낌이야. 예를 들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 거의 그런 거지. 왜냐하면 그럴 수 있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픈 생각이 없냐는 식으로 나한테 이제 푸시가 들어오니까. 신기하다. 그냥 그걸 푸시하는 것도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게 나는 사람을 더 만나기 힘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이 사람이 뭐 어디서 폐지를 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들어와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내가 돈 더 벌면 되고. 그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왜냐면 나는 있잖아. 왜 남자든 여자든 뭐 그냥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내 주변의 사상이 어쩔 수 없이 동화돼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랑 사귀면은 남자친구들끼리 뭐 비교를 할 거 아니야. 자기 친구들이랑 내 남자친구랑 또 내 여자친구랑 어떻게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많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귀어봐야 결국에는 나이만 차고. 이거 내 경험이 100% 옳은 건 아니야. 근데 내 경험상 여자는 좀 더 그런 배경을 좀 보는 편이고 엄청 많다. 남자는 사실 진짜. 예쁘고 이런 걸 좀 더 보는 편인 것 같긴 해. 이건 뭐 여론조사로도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몇 년 똥차 타다가 나이 차면 나는 솔로 보면 그때 진짜 그 프로 그 전에 똑같은 제작진의 프로 짝부터 해서 엄청 많이 봤는데 통계적으로 여자들 외모 엄청 많아. 봐. 외모가 거의 통계로 따지면 둘 다 1순위야. 남녀 둘 다 맞아. 1순위. 둘다 1순위의 외모가 진짜 딱. 여자들은 문제가 뭔지 알아? 얼굴도 잘생겼는데 몸도 좋고 직장도 좋아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왜 너를 만나냐고. 근데 외모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는 게 그나마 여자야. 근데 남자는 그걸 포기가 잘 안 돼. 약간 이걸 포기하고 능력 있는 남자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여자는. 여자가 외모를 포기하는 게. 그게 있어. 난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답을 못해. 나는 그런 조건들을 보는 순간부터 그 사람 정이 떨어지는구나. 난 그 사람 안 만나지. 아 진짜? 난 사람 좋아 만나. 약간 이런 생각은 나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나도 왜 사랑이 좋아서 만나. 한스 그 표정 진짜 말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사람 심리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생기는 거야. 약간 뭐 심리학책이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약간 분석도 하게 되고 자기 일이 되면은 객관적으로 이제 자기 일을 바라보기가 힘들잖아. 좀 걔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지. 자기가 심리 상담하는데 내 심리를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 일이 되고 보니까 감정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심리 상담사는 좀 극한의 감정 노동자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오지 않잖아요. 전부 다 부정적인 정신과 의사도 편을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정신이 되게 피폐해요. 처음에 뭐 그런 심리상황에서 여친을 사귀면은 내 고민도 얘기하고 이렇게 잘 얘기 서로 들어줘 이렇게 될 줄 알아. 이거는 그냥 해피한 내가 생각인 거고 굉장히 부정적이야 그냥.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되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좀 서로서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약간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아무튼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왜요? 그 친구의 건강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일을 할 때는 되게 프로처럼 일을 하지만 어쨌든 일을 할 때는 되게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발휘하잖아요. 이렇게 케어를 해야 돼. 근데 사람은 누구나 플러스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를 결국은 자기 주변 인물한테 풀어야 되니까 이제 나는 그걸 오롯이 다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나도 회사에서 너무 힘든데 얘한테 나는 뭐 그걸 하소연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죽도록 힘들고 이 친구를 만나면 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도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뭐 나도 물론 좋아서 그랬지만 매일매일 거의 매일 봤거든. 와 심리적 체력적으로 이제 엄청 힘들었지. 물론 뭐 좋은 면도 많았지만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다. 쓰레기보다 원래 그냥 처음에는 버리면 되니, 이거? 싫어도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쵸. 싫은 것도 감수하고 움직이는데 근데 어느 정도 만나다 보니까 약간 나는 왜 연애를 하고 있지라는 왜냐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이렇게 만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오늘은 또 어떻게 얘를 케어해야 될까 막 약간 이런 어느 순간부터 연애라기보다는 약간 오래 만난 부부 같은 느낌? 그냥 나는 얘를 그냥 계속 케어를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약간 이런 의무감이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오빠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좀 여자들이 허용이 오빠 하는 것들이 되게 허용이 되잖아.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오빠는 받아들이기도 허용이 되지만 그 오빠도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도 편한 사람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자 입장에서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만약에 홀딩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한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불편한가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심리 댄스를 추는구나. 묘해. 오빠는 참 묘한 춤으로 그런 게 플러팅을 있는 그래서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플러팅의 술 먹다가 레벨이 아닌 것 형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형 어떻게 그렇게 들이대도 신고 한 번도 안 먹고 그러니까 보통이면 강제감인데 그런 아 근데 나 그 얘기들도 있어. 그랬더니 흑푸 형도 그 얘기 하더라고. 처음에 시도를 해서 안 되면 이 사람하고는 정석으로만 추고 그치 그치. 장난도를 조금씩 높인대. 맞아. 난 그 얘기 들었는데 흑풍령 따라하다가 형장이 이슬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 많다고. 많아. 완전 초보의 그 캐릭터가 없었던 캐릭터여서 이렇게 했던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풍생한테 수업을 듣고서 따라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큰일 나고 그 양반은 그냥 바에 와서 이제는 그때 옛날 뭐였지만 지금은 그냥 바에 오면은 쌤이래 저렇게 쳐 저런 사람이구나 그럼 넘어가는 거야 나중에. 나도 해 오랜만에 봐. 오빠의 하나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행동을 해도 절대 실수라는 게 없잖아. 일면에 실수라는 게 없고 만약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그 오빠의 엄청 놀램이 보여. 이 사람이 그 부분을 그래, 의도한 이유가 게 아닌데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선이 오빠만큼은 되게 확실하게 확고한 이런 것들이 모습에서나 춤에서나 모든 것들이 보여지니까 거부감은 없는 거지. 여러 남자 여러 여자 찌르고 다니는 사람 심리는 뭘까? 그건 뻔하잖아. 한 명만 걸려라. 아니 못 먹는 감 찔러나 그런 거지. 뭐. 아예 아니지. 한 명만 그 중에 한 명만 걸려라. 그게 그거잖아. 그러다 걸리는 애들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대부분 그렇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다가 춤판에 들어와서 잘린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애들. 아 그건 도를 지나치면 이제 잘리겠지. 왕초보 때 이미 반은 걸러지고 그거 꼭꼭 숨기고 있다가 한 초보 때 터뜨렸다가 잘린 애가 한 20%. 와, 진짜 성취하더라.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드는 게 방금 민구리가 막 그러잖아. 스타 너무 성격 좋아 막 이랬잖아. 근데 나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성격 좋아 둥글둥글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쟤는 어쩜 저렇게 좋을까 근데 좀 시간 되게 오랜 세월을 지켜보고 하니까 나중에 느끼는 게 얼마나 소가리가 많을까. 아 맞아. 혼자 맞아. 많을까. 맞아. 그럴 수 있지. 네, 사람 소관이 엄청 하지. 그런 거 있잖아. 성격 좋은 사람들이 원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뿌짜가 옛날에 엄청 까칠했단 말이야. 초반에. 아 진짜? 좀 흘러가면서 유순해진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스타는 아예 그 왕초보 때부터 이렇게 쟤는 어쩜 저렇게 해맑아. 저게 어려서 그런가 그랬는데 이렇게 스타를 본 지도 진짜 거의 한 지금 7, 8년, 5, 6년 됐나? 뭐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 스타는 진짜 해맑고 예뻐. 성격도 좋아. 이렇게 한결같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스타는 어릴 때는 어린 대로 고충이 많았고 또 그게 이제 항상 주변에서 들으니까 나중에 또 그대로 또 고충이 많고 수가리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얘는 카운트 자꾸 묻거든. 그렇지. 얘는 튀거든. 카운터가 있어야 돼. 나는. 얘는
꼭 있어야 야, 되는 넌 너무 분석적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가 앞서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계속 해보면서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구성이 이해될 때까지 머리로 먼저 이렇게 머리. 근데 그게 그잖아. 두뇌형 댄서가 있고 본능형 댄서가 있고. 네. 근데 내가 볼 나는 때는 본능형이야. 채피랑 너랑은 확실하게 본능형이었다. 채피. 그러니까 카운트 별로 나도 약간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저도 6개월 동안 동기들 말고는 안 추고 계속 베이스만 밟았거든요. 근데 한샘 스타일도 보면은 두뇌형 댄서겠네. 한샘 뭔가 철저하게 계산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카운터 그 마다의 동작을 나는 카메라처럼 딱 찍고 아 이거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둘이 이제 연애를 이게 같이 시작했는데 연애의 설렘이 기간이 최장으로 늘렸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과학적으로 나온 게 이게 20개월 정도인가 뭐 1년 반 정도인가 있어요. 아니 최장으로 늘렸을 때 편안함도 익숙함도 사랑이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해? 그건 되게 너무 티적인데. 그거는 나 티 케바케잖아. 아니라고 씨. 그건 케바케잖아. 내가 만약에 정말 너무 좋아서 2년 연애를 했는데 한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근데 한 사람은 사랑이 끝난 건 아닌데 아예 감정이 절단난 건 아닌데 그냥 그 익숙함에 연애를 그냥 주고받는 이렇게 편안함이야. 근데 한 사람은 안 달라. 계속 막 뭔가 계속 초반과 같은 연애를 계속 달려야 돼. 근데 한 사람은 아니 뭐 우리가 만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뭐 이거잖아. 그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둘 사람이 성향이 안 맞잖아. 안 맞으면 그냥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끝나는 거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 사람과 뭐 없다. 그런 게 존재될까? 남녀의 문제가? 근데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난 익숙함이 되게 함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강연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살면서 가장 많이 화낸 사람이 누구일 것 같니? 엄마. 엄마야. 엄마는 나한테 너무 편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거 나도 봤는데 유튜브로. 나 이거 완전 공감해요. 예를 들어서 나 남자니까 얘 환심 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 관계가 반년, 1년 이렇게 지나면은 그냥 얘가 내 옆에 있는 게 그냥 늘 있으니까 누가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점점 이게 갈라지기 시작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말은 쉽지 사실 뭐 내 옆에 누가 있어준 거에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항상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말은 쉬운데 그걸 누가 과연 잘 할 수 있냐고. 근데 난 그거 잘하고 있어. 너 되게 이거 반골 기질이야 뭐야? 아니 왜냐면 내가 옛날에 한번 왕초보에서 진짜 대박 사건 났었다. 내가 원래 왕초보 수업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속성만이랑 한반이 되는 날이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속성이니 뭐 일단 박자 맞춰 이렇게 얘기했나? 뭘 얘기를 했어. 이렇게 첫 회차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다가 2주차 3주차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왕초보 수업이었는데 박자 안 맞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친숙한 얼굴들이 보이면. 그런데 그때가 그 친구가 속성은 아니었고 홍대 수업만 듣다가 강남 수업을 처음 온 날이었어. 그러니까 한 4주차 이렇게 했는데 박자를 아예 못 맞추더라고. 박자 맞춰야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 수업하는 중간에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상했나 봐. 너무 무서웠어. 한 대 칠 듯이 왜 반말하냐고 막 열을 내는 거야. 근데 그거 있잖아. 등치가 되게 컸는데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 그냥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나는 혼자 수업이었고 너무 무섭잖아. 수업은 아직 남았는데 손이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들바들 떨리는데 수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연습하세요. 음악 바꿀게요. 그래서 음악 트는 척 하면서 셰비가 바로 앞에 살잖아. 셰비가 수업 좀 지금 당장 다 빨리 와줘. 카톡을 보내놓고 애들을 잡고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내가 떨리는 게 계속 바들바들 떨리니까 애들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볼게요 이러고서 이제 하는데 채비가 진짜 완전 빨리 왔어. 달려왔어. 너무 고맙겠다. 달려왔는데 걔는 수업을 안 하고 거기서 계속 씩씩씩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수업하고 있는데 연습을 시키는데 와서 왜 반말하는데요? 계속 이러고 이제 열을 식히려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진짜 미친 듯이 나한테 무슨 한 대 치는 마냥 슉슉슉 오고 날 이렇게 그때부터는 말도 안 하고 정신이 나도 이상해 대꾸를 안 보이는데? 하니까 이러더니 또 이렇게 가고 심장이 그 10분 사이에 미쳐버리겠는 거야. 근데 거기 왕초보 애들이 남자 애들이 있잖아. 근데 걔네들도 계속 그 수업을 계속 왔던 애들이니까 완전 긴장 상태였어. 그렇다고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뭔가를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연습하세요. 괜찮아요.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연습은 나는 계속 시켜야 되는 상황이야. 남들은 덜 느낀 걸 당사자니까 좀 많이 나는 놀란 많이 거구나. 놀란 그랬는데 이제 걔네들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거야. 눈치 보면서 어. 시선은 이쪽으로 가 있는 거지. 그러다가 만약에 뭐 정말 액션 들어왔으면 그 남자들이 맞기는 했겠지. 근데 여자는 더 놀라긴 그치. 하지, 근데. 만약에 남자보다 그 더 친구가 놀라지. 뭔가를 나한테 했으면은 뭔가 들어왔겠지. 근데 다행히 한 7, 8분 안에 쉐비가 달려왔어. 쉐비 오면 대부분은 그치 제압되지. 정리가 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쉐비는 바로 그 친구가 누군지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데리고 나갔어.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해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그 친구가 약간 무슨 그런 정상적인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 무슨 경고를 계속 왕초문대 있었대요. 홍대에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수업할 때 반말을 안 하거든. 그 수업 이후로부터 잘 안 해. 그냥 그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맞는 거 같아. 왜냐면 나는 그래도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친숙하고 첫 주차, 2주차 뭐 그때부터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가 거의 뭐 수료식 주 전주였나 뭐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을 오는 애들이 대부분 오잖아. 얼굴 아는 사람들이니까. 응. 근데 나는 그때 느꼈지. 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내가 나이가 있고 경력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존중은 존중이고 수업은 수업이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을 되게 조심스럽게 해. 되게 그때 겁나가지고 되게 무서웠어. 나는 옆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옆쌤이 중요한 건 하나 있더라고. 누군가를 하나 찝어서 반말을 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아. 난 거기서 이제 느껴서 나도 수업할 때 마음 솔직히 정말 수업하면 마음이 급한데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커는 남았어. 그러면 막 봐봐 마음이 급해지잖아. 그럼 반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그런 거는 해. 누군가를 하나 짚어서 얘기를 하지 않거나 반말을 해도 아니면 좀 정말 친한 맞아, 사람이 맞아. 얘기를 그게 할 때는 반말로 대답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동호회고 사람하고 뒷부리도 많고 친목이 있으니까 되게 그렇지만 수업할 때는 그 친목이랑 완전 별개인 것 같아. 맞아, 맞아.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더라고 강사가. 지금 한 2시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나 쓸 거 딱 지금 뽑았어. 야 역시 우리 누나가 주인공. 우리 누나가 있어야 분량을 뽑을 수 있어. 너만 조용하면 될 것 같아. 풍영 약간 그 연예계도 궁금하긴 하다. 이 형은 어떤 연애를 했어? 오늘 하나 풀어줘요. 생각보다 별로 안 했어. 생각보다